제 이름은 고영규예요. 저는 이제 생명과학부, 그러니까 생명과학대학의 생명과학부 교수고요. 네, 생명과학부 교수고, 저는 여러분의 선배예요. 제가 이제 1981년도에 고려대학교 생물학과에 입학했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인문사회와, 그죠? 인문사회와 과학을, 특히 이제 여기서 과학 중에서도 생명과학을 잘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강좌로 끌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반부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들을 특히 이제 진화에 관계해서 뭐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이제 전반부는 많이 다루게 될 테고, 아마도 이제 그 전반부는 되게 이제 도덕적 윤리, 그죠? 우리가 그 윤리적 본능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웹사이트가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웹사이트가 뭐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는 웹사이트? 네이버요. 네이버가 1등이야, 그죠? 여러분 참 검색할 게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네이버보다 더 친숙하게 되는 그 웹사이트가 뭐죠? 위키피디아라는 웹사이트예요. 그죠? 자, 위키피디아는, 그죠? 여기 보면 위키란 뜻이 뭐죠? 하와이 말이에요, 이게 하와이 말. 그죠? 빠르다는 뜻이에요. 피디아는 인사이클로피디아에서 합친 말이어가지고. 자, 위키피디아는, 그죠? 이와 같이 사실 여러분이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백과사전이죠? 위키피디아는 누가 만들어? 예, 모든 사용자들이 참가해서 만듭니다. 그렇죠. 너도 한번 해본 적 있어? 없습니다. 자, 위키피디아는 네가 원하면은 그 안에 대해서 의견을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는데 항상 위조신이 될 수 있겠지. 네. 왜? 출처. 출처.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은 누구에 의해서 아웃되죠? 사용자들에 의해서, 그죠? 위키피디아 또 편집인들에 의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그죠? 없으면은 아웃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에 있는 모든 정보는 매우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요? 굉장히 객관적인 편이다. 굉장히. 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그죠? 집단이 하기 때문에 간혹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되게 과학적인 거, 그죠? 내가 지금 생명과학에 있는, 생명과학 속에 들어있는 위키피디아에서 우리가 생명과학 용어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객관적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요? 객관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일반 사용자들이 생명과학 일반 사용자들이 생명과학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위키피디아가 뭔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보통 학자들이 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위키피디아를 사용할 때 보면은 생물학적 용어를 이렇게 그 생명과학적 용어, 혹은 의학적 용어를 모르겠잖아요. 자, 그럼 위키피디아 들어가서 보면은 매우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매우 객관적으로, 그죠?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물론 정치적인 것이나 혹은 연애라든지 스포츠라든지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 뭐 논란이 있는 문서라고 따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렇죠. 논란이 항상 거기다 보면 컨트로버시 해가지고 항상 붙여놔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매우 여러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웹사이트예요. 저도 매일 몇 번씩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보는 웹사이트인데, 위키피디아에 가면 이제 거의 모든 것들이 예를 들면 제가 놀라운 사실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독도 문제 지금 시끄럽죠? 그죠? 그럼 위키피디아에서 DO 치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독도 치면은 위키피디아에 나오죠? 혹시 읽어본 사람 있어요? 관심을 좀 가져야지. 그죠? 전 세계인들이 지금 독도, 한국하고 지금 일본하고 싸우고 있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자, 독도 한번 찾아서 보세요. 독도를 찾아가면은 세계인들이 독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물론 한국말로 독도 치면은 한국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한국인의, 그죠? 한국인의 유리하게 썼겠죠. 근데 이제 독도 치면은 일본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일본에 유리하게 써 있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한번 가서 보면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문을 알게 될 거예요. 독도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죠? 1953년도에 이승만 독트린 했죠. 그 평화선을 개정을 했잖아요.
하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한테는 아주 잘된 일이죠. 하지만은 세계인들은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읽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위키피디아, 그죠?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사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매우, 즐겨 찾는 이제 그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자, 위키피디아 가가지고 제가 이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한국은 선진국인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야. 자, 선진국이 영어로 뭐죠? Developed country죠. 한번 두들겨 볼까요? 그래서 두들겨보면 한국에 나올까 안 나올까? 한국에 나올까? 그러는 나올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한국이 선진국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선진국하고 중국에 선진국 초입에 막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뭐야? 다시 한국이 선진국이다. 확고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 삐죽삐죽. 선진국 이제 막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중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는 사람들은 매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가 2만 불이 넘어가고, 뭐, 인구 5천만 원, 그거는 언론이 만들어내는 그거고,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갔다라고 우리 정치인 중에서 유일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선언을 했나요, 안 했나요?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선언한 것 같아. 자랑스럽게 선언을 안 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선언한 사람 없어요. 자랑스럽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선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위키피디아에 찾아가가지고, 그죠? 이런 거 한번 본 사람 있어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제가 이제, 자, 한국은 선진국인가 해가지고, 제가 디벨롭먼트 컨트롤 두들겨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지도를 쫙 봤어요. 어디서 온 거야, 이 자료가? 그죠?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그죠? IMF에서 만든 자료예요. 언제? 2008년도에요. 우리나라, 일본하고 같은 색깔이죠? 그죠? 제가 위키피디아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그냥 커피 앤 페이스트 한 거예요. 그죠? 여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나요? 예? 자, 아주 놀라운 사실들이 여러분이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요. 여러 자료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위키피디아 가가지고, export라는 단어를 딱 눌러요. 그러면 이제, the list of export country 해가지고 나와요. 자, 총 수출액.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7등 했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7등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여기 보니까 네덜란드, 프랑스, 그죠? 잘하면 여기까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우리보다 무진장 앞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그렇지 않죠.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개그름 쳤어요. 그죠? 그래서 비실비실 하고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수출량도, 그죠? 그렇게 큰 차이 아니고. 자, 여기 보면은 위키피디아에 가면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은, 번역 한번 해봐. 그게 뭐야? 가장 발달된 경제를 가진 10개국은 뭐에 의해서? GDP 또 하나. PPP는 뭘까? 구매력 지수. 그죠? 그것들은 미국이랑 일본이랑 독일이랑 프랑스랑 영국이랑 이탈리아랑 캐나다랑 스페인이랑 한국이랑 오스트레일리아. 맞죠? 우리나라가 넘버 10이죠. 이게 안에서. 어디서 온 거지? 위키피디아의 객관적인 자료에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10번째 선진국 안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스페인 비실비실하죠? 그죠? 이태리 맛이 갔어요. 그죠? 그러면 요게 지금 요 뒤에서 7번째 되겠죠? 앞에서 7번째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요거를 총 국민소득을 이거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거야. 뭐에 의해서? 구매력 지수에 의해서. 요즘에는 그냥 옛날처럼 GNP, GDP 안 써요. 거기다가 PPP, 구매력 지수로 이제 따져요. 그죠? 구매력 지수로. 그러니까 구매력 지수는 그 맥도날드 햄버거에 그죠? 빅맥을 그죠? 얼마 주고 돈을 사는가 뭐 그런 거. 그죠? 그러니까 물가 지수하고 다 해가지고 따지는 거죠. PPP를 가지고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10개의 그죠? 빅 컨트리 중에 우리가 몇 번째야? 7번째죠. 아까 제가 이태리 비실비실하다고 했죠. 그죠? 스페인. 자, 요 자료는 아직 안 나온 자료인데 제가 여기에다가 인구 숫자로 나눠본 거예요. 임의적으로.
이게 2001년도 데이터인데 이게 2011년도 데이터인데 이미 좀 나눠봤어. 어때?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이 거의 없어 있어요. 거의 없죠. 프랑스가 우리보다 못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2017년도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데이터 추적하면은 2010 앞으로 퓨처 그죠? 그 장래 1인당 국민소득이 정확히 2017년도에 우리가 일본과 프랑스를 앞선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 그죠? 몇 번째 소득이 돼요? 7번째죠. 맞습니까? 여러분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자, 미국, 캐나다, 요거는 진짜 좀 작은 나라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얼마 전에 영국 이겼어요. 그죠? 프랑스, 그죠? 이태리 찌글찌글, 스페인 찌글찌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하면은 넘버 5, 일본도 지금 매우 힘들어하고 있어요. 일본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영토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좀 이렇게 왜 그런 거잖아요. 일이 잘 안 되면 한번 흔들어 보는 거잖아요. 일본이 흔들기 위해서 지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나라가 힘든 거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흔든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흔들리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하고 같이 손을 잘 이렇게 편을 같이 해가지고 일본의 그거를. 자, 일본이, 그죠? 이와 같이 일본과 한국이 매우 근접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긍심을 가져도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자, 또 이제 몇 가지 자료를 더 보죠. 자, 이건 또 뭐야? Human Development Index, 그죠? 뭐죠? 인간 발달 지수. 어디서 나온 자료야? UN에서 만든 거예요. 그죠? UN에서. 자, 인간 발달 지수라는 건 뭐냐면 아까 PPP. 인간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가는 돈으로 나눈 거야.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 발달시키려면은 뭐가 필요해? 그런 돈들, 그러니까 자기의 발달을, 인간의 발달을 위해서 얼마큼 돈이 들어간 것을 산정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번째야? 15번째예요. 맞아요? 15번째예요. 언제? 2011년도 데이터예요. 덴마크, 여러분이 좋아하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핀란드, 북부에는 핀란드보다 우리가 더 잘한다고? 의외죠? 객관적인 자료.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학구열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죠? 많은 돈을, 그죠? 교육에다가 쏟아붓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교육열이 강한 것이, 그런 강한 교육열이 결국은 우리를 낳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 제가 계속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죠? 1910년도에 여러분 좋아하는 뉴스위크지 있죠? 자, 뉴스위크지에, 그죠? 2010년도 데이터에 보니까 뭐예요? 월드 베스트 컨트리죠. 이거는 국민의 건강, 이코노미의 다이내미시티,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총칭해가지고, 그죠? 다 해가지고, 정치적 안정성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몇 번째로 꽂혀 있어요? 15번째로 꽂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제일 후진 게 뭔지 아세요? 정치적 안정성이 제일 후졌어요. 우리가 한 30몇이 넘어가요. 예. 근데 그것만 잘 되면은, 그죠? 우리가 완벽한 민주주의가 되면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죠. 넘버 10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도 되죠.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제가 미국에 이제 유학을 1990년대, 그러니까 1980년대 말에 가서 95년대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제 장모님이 저한테 돈을 이제 많이 주면서, 야, 미국에 있는 대형 냉장고, 대형 텔레비전, 그저 사오라 그랬어요. 그거 사오느라고 참 힘들었는데, 예. 근데, 그거 사오자마자 바로 뭐예요? 다 우리나라 거 다 대체돼 버렸죠. 그죠? 여러분, 백색 가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세탁기. 미국에서 세탁기 시장 중에 한국 제품이 얼마인 줄 알아요? 40%가 넘어가요. 그죠? 자, 에어컨. 중국의 에어컨 보면요. 중국의 베이징이나 샹하이 가면은 LG 에어컨 막 써 있어요. 왜냐면 북한도 지금 LG 에어컨 있던데. 그죠? 에어컨. 자, 우리 이제 예를 들면 텔레비전 있잖아요. 이렇게 S하고 L하고 합치면은, 그죠? 플러스 하면은 세계 넘버 1이에요. 그죠? 여러분 매우 즐겁게 지금 보고 있죠. 올림픽 신나게 보셨나요? 그죠? 자, 요거 지금 이렇게 애플하고 지금 아주 치열한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뺏겼던, 애플도 뺏겼거든, 사실. 다 뺏긴 거야. 그 다른 회사 거 다 이렇게 강탈해가지고 뺏어온 거예요. 다 이게 뭐 이렇게 밀어서 잠금 해제. 그 애플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 아니에요. 예, 특허는 전부 다 신선놈이 다 갖게 하여간 우리가 이제 하여간 어쨌든, 그죠? 뭐 삼성도 뺏기고 애플도 다 뺏겼는데 지금 애플이 지금 삼성이 져가지고 큰일 난 것쯤 이야기해 지금. 자, 이게 뭐죠? 전부 다 넘버 1 제품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그죠? 대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는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 뭐였냐면은 워크맨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이만하죠, 그죠? 여기 이게 딱 이만해요, 그죠? 여기 뭐냐 카세트 테이프죠, 그죠? 그때 당시에 내가 기억하는 게 한 1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소니 워크맨 15만 원, 그죠? 15만 원. 15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야, 이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소니 워크맨을 이제 갖는 게 대학생의 꿈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 꿈도 아니지, 이런 거 갖는 거. 여러분 그냥 갖잖아. 부모님한테 줘보면은. 그죠? 자, 소니, 어때요, 지금? 여러분, 소니 제품 쓰는 거 있어요? 소니 지금 뭐, 지난번에 적자 돼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자 제품 하면은, the best가 어디예요? 한국 제품 맞습니까? 맞아요? 인정할 수 없어요? 한국 제품이 넘버 1이에요, 세계에서. 그죠? 맞죠? 자, 자동차. 우리나라가 자동차 몇 대 강국? 5대 강국. 7대 강국 아니야. 5대 강국이야. 첫 번째 어디? 미국. 두 번째? 중국. 세 번째? 일본. 네 번째? 독일. 다섯 번째? 한국이야. 그죠? 여기서 중국은 좀 약간 후진 걸을 많이 만들죠. 그죠? 우리가 아마 독일은 따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계속 여러 지표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일본이나 프랑스는 우리가 좀 어떻게 영국까지는 해보는데 독일은 무진장 강한 국가인 것 같아요. 하여간 자, 조선, 그죠? 우리가 요즘 좀 힘들긴 하지만은 조선 넘버 1이죠. 그죠? 가장 비싼 배는 전부 다 한국에서 만들어내죠. 우리나라는요, 뭐가 강한 나라예요? 제조업이 강한 나라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한 나라예요. 왜 제조업이 강한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태리 제품 중에 생각나는 거 뭐 있죠? 핸드백. 여러분이 명품 하는 그 저기 소비, 그 뭐 넥타이, 뭐 이렇게 옷, 전부 다 이태리 제품이죠. 그죠? 근데 그 경공업이죠. 맞아요?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자동차, 자동차 좀 있나? 뭐 좀 있을 거예요. 근데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뭐예요? 포도주하고 뭐 화장품밖에 생각 안 나잖아. 그죠? 근데 우리나라 하면 뭐죠? 제조업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유럽의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프랑스와 달리 걔네들은 아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나중에. 그죠? 그러니까 소비 지향적인 그런 걸로 가다 보면은 큰 문제가. 제조 기반이 없으면, 그러니까 독일이 왜 강하냐면은 제조 기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제조 기반이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조만 잘 나가나? 또 보죠. 나는 이거 진짜 자랑스러워. K-팝, 그죠? 얼마 전에 뭐 싸이의 뭐 강남 스타일이 뭐 3천만 회 뭐 이렇게 도파했대. 자,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상품이 전 세계인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강남 스타일 미국 애들이 1,500만 명이 넘게 봤더라고. 물론 재미교파가 봤나? 유럽에서도 거의 한 700만 명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죠? 우리 만든 컨텍스트가 어디 텍스트가 전 세계인이 보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 부정할 수 없어요. 그죠? 물론, 뭐,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나온, 여기에 K-팝, 프랑스 파리에서 공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좀 섞여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죠? 대부분은 그 나라 사람들, 그죠? 이렇게 와서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물론 이제 K-팝이 성공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아시죠? 우리나라의 음반 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그거를 살기 위해서 약간 뭐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그죠? 뭐 약간 춤도 되고, 그죠? 얼굴도 되고, 목소리는 요즘에 좀 안 돼도 되더라고. 예. 이제 그런 거를 키우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케이스인데 이게 좀 성공한 거예요. 음반 시장의 시장 규모가 죽으면서 그거를 생존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만든 시스템, K-팝 가수를 운동선수처럼 완전히 얘네도 운동선수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키워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휩쓸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빨리빨리, 그죠? 빨리빨리 문화로부터 온 거고, 그 다음에 하여간, 우리가 그 음악을 사랑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음악 시장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시장을 혁파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이거는 전부 다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는 그죠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은 지금 K팝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뭐였나? 대장금. 다 봤나요? 나는 안 봤어, 못 봤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에 뭐 엄청난 히트를 쳤죠. 일본, 중국, 대만. 거기까지 이해를 해. 이란 시청률이 몇 %야? 이해가 돼요? 그죠?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텔레비전 켰는데 90%가 지금 다 본 거야, 이란 사람들이. 그제? 내가 이 데이터가 가짜가 아니에요. 다 많이 가져.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멕시코에서도 지금 엄청난, 자, 이거는 왜냐면 이제 예를 들면은, 이거 뭐 누가 분석을 했던데, 왜 도대체 한국 그 드라마가 이란에서 인기가 좋냐? 일단은 한국의 한복은 민소매가 있어요, 없어요? 민소매가 없잖아. 그러니까 매우, 이란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그죠? 여자들이, 그죠? 그 정갈하게 보이는 거야. 예. 민소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섹시함을 이제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그하고 그 정책하고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뭐 미국 거 안 되고, 유럽 거 안 되고, 일본 거 안 되고 하다 보면 한국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런 이유도 누가 설명하는데, 그건 우스갯이야기고. 제가 이제 중국에 이제 몇 명의 이제 친한 이제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이징이 이제 몇 명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 와이프가 완전히 그 한류의 한국 드라마를 하루에 3시간씩 본다든가 4시간씩 본대요. 그래서 왜 도대체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열심히 보냐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 드라마의 소재가 매우 다양한 거예요. 매우 자유분방한 거예요.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건들 수 있어 없어요? 건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그죠? 우리가 컨트로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가지고 다 소재가 무궁무진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역이 없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어떻죠? 다 그런 거 만들면은 바로 다 검열 당해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경제와 민주화, 정치적 민주화를 통해가지고 소재 다양성을 확보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컨텍스트가 증가를 한 거예요. 자, 이거 보면은 매우 우리가 여러분 세대는 매우 잘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볼까요? 이거 누구죠? 고대가 나왔죠? 그죠? 고대가 나온 김연아. 그죠? 우리가 2010년도에 참 행복했어요. 그죠? 또 나와서, 나는 또 난다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박태환, 요번에 금메달 못 땄지만 하여간 우리를 매우 행복하게 만들었죠. 자, 이 스포츠가 전부 다 어떤 스포츠죠? 돈이 들어가는 스포츠죠. 돈이, 저 박태환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여기 김연아를 키운 게 김연아 스스로가 물론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된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서포팅이 안 되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왜죠? 여러분이 TV에 그죠? 광고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것 때문에 김연아가 나온 거예요.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김연아 광고 나올 때마다 뭐 생생 돌고 막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거 보는 순간에 김연아가 돈을 벌 수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서포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연아가 나오고 박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절대 경제력이 기반이 안 되면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죠? 여러분 부모의 경제력이 기반이 안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계올림픽 했을 때 뭐 이제 신문에서 이제 방송에 떠들었댔지. G 제너레이션이다. G가 뭐라고 그랬지? 글로벌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제 약칭해가지고 했어. 근데 저는 이 G를 다른 말로 고치고 싶어요. 황금 세대라고. 도금 세대가 아니라 황금 세대라는 말로 고치고 싶어. 자, 우리가 이제 요번에 이제 펜싱에서 금메달을 땄죠. 여러분이 펜싱 하면은 날마다 이태리 선수하고 프랑스 선수하고 뭐 러시아 선수하고 그냥 하는데 우리나라 공동선거에 보니까 펜싱이 그죠? 이태리 다음으로 우리가 금메달을 많이 땄어요. 메달을. 그죠? 우리가 유럽에 그죠? 우리가 부러워했던 그 유럽 선수들하고 대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금메달을 따는 장면에 우리 목격을 했어요. 더 이상 펜싱은 그죠? 유럽의 전유물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한국이 동양에서 한국을 뚫어가지고 한국도 유럽하고 똑같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실제로 여러분 데이터를 볼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단기간에 국가가 돈을 쏟아붓고, 그 다음에 뭐 타능 선수촌 같은 거 만들면 이제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운동에서는 금방 올릴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어쨌든 이것도
국가 경쟁력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1992년 이후에 우리 올림픽, 동계 올림픽과 하계 올림픽 두 개 다 합쳐가지고 제가 조사해봤어요. 이거 조사하는데 한 시간 걸리더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몇 등이야? 몇 등이야? 5등이죠? 자, 여러분이 이거 보면은 중국은 인구로, 그죠? 러시아 뭐 별로 이렇게 별로야, 그죠? 선진국이 아니야.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미국, 독일, 한국. 여러분이 이태리, 프랑스 다 큰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본은 지금 저쪽 밑에 있죠. 그죠? 일본이 내가 20년 동안 지금 얘네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독도도 그래서 이게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예를 들면 화장품 세계 시장 규모, 그러니까 화장품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우리가 몇 번째인 줄 알아요? 5번째예요. 넘버 5. 화장품 수출하는 양도 그렇고 하여간 모든 면에서 모든 경제조치법 모든 어느 곳에서도 봐도 우리가 넘버 7 안에 들어가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그래서 이거를 골든 제너레이션하고 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 세대와 여러분 세대는 단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맞습니까?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한민족이 이와 같이 세계 만방에, 그죠? 이렇게 분명한 존재 가치를 만들 수 있던 건 지금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왜 과학은 찌그러지? 우리나라 노벨상 있어, 없어? 노벨상 없지. 네, 우리 핵심에 들어갑시다. 우리가 왜 노벨상이 없을까? 이렇게 잘 나가는데. 노벨상이 없는 이유. 이제 상 받을 만한 사람들이 다 미국 가서요? 상 받을 만한 사람이 미국 가죠. 미국에서 노벨상 받으면 그래도 한국인이잖아. 없지. 왜 그럴까? 노벨상이 없는 이유. 지원. 이따가 보겠지만요. 현재 국민 1인당 R&D, 그러니까 Research and Development, 그죠? 연구비가 세계에서 2번째예요. 지원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국력이 아직 부족해서. 국력? 저기 몇 번째, 우리는 몇 번째야? 5번. 5번째죠. 이태리 노벨상 많이 받았죠. 저기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만 해도 노벨상을 12개인가 받았어. 국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자, 또 다른 얘기 있어요? 왜 노벨상을 못 받았을까?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 주의식 교육을 받았다. 그래, 주의식 교육을 받아서 그렇다. 그죠? 그거는 좀 이게 우리가 논쟁하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죠? 논쟁하는 의미가 있는데, 주의식 교육을 받아서 그렇다. 주의식 교육. 여러분, 우리나라도 주의식 교육을 받아서 노벨상 못 받아서 하니? 네. 자, 주의식 교육. 한번 생각해보자. 주의식 교육. 주의식 교육을 받아서 그렇다. 뭐, 근데 우리나라의 음악인이라든지, 그죠? 우리 음악인도 보면은 다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이나 첼로 치는 사람들, 키는 사람들 보면은 주입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세계로 휩싸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예? 주의식 교육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답은 어디에서 찾아야냐면요. 역사에서 찾아야 돼요. 역사에서. 어디? 자, 역사를 한번 갑시다. 역사. 자, 여기 보면은 왜 우리가 노벨상이 없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일본 찌글찌글하는데 일본은 기분 나쁘게 노벨상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죠? 언제 받았어요? 1943년도죠. 그죠? 49년도구나. 유카 히데키. 물리. 그죠? 화학.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 그죠? 우리가 재작년에도 재작년이구나. 작년에도 보면은 그 많은 노벨상 중에 일본 사람이 몇 개 안 된 노벨상 중에 일본 사람이 2명이 나란히 이렇게 같이 화학상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죠? 자,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제가 비슷하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 자,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되냐?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받을 뻔 했어요. 재작년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휘어지는 뭐 이렇게 스크린 만드는데 여기 보면 뭐 나도 잘 모르겠지만 뭐 나노그래핀 뭐 해가지고 나와요. 근데 요거를 개발할 때 김 필립이라는 이제 김 교수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교수생활 활동하는데 여기에 공헌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이제
요거 이제 그 나노 그래핀 이야기를 하면서 노벨상 이제 위원회에서 요거를 발표를 할 때 김필립 교수가 공헌을 했다라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 사람의 노벨상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만 줬어요. 요 사람은 쏙 빼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찬스는 있었지만은 우리가 결국 못 받았어요. 근데 사실 요 작품은 한국에서 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학부를 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노벨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한국 작품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신문지상에 보는 노벨상에 근접한 사람들 해가지고 매해 나와. 그거 있잖아. 전부 다 뻥이에요. 앞으로 노벨상에 우리나라 노벨상은 앞으로도 20년, 15년 내지 20년 동안 나올 일이 없어요. 왜? 그만큼 업적을 쌓은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다른 분야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과학 분야에서는 이와 같이 그죠? 찌질하게 가는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역사에서 찾다는 거죠. 충격적이죠. 자, 우리가 이제 뉴라이트 다 알아요? 뉴라이트. 뭐죠? 다 알죠? 그죠? 뉴라이트가 이명박 대통령의 이제 정권을 만든 아주 혁혁한 공헌을 한 이제 집단이죠. 이게 이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 기독교 근본주의자하고 잘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 여기 이제 안병직이나 이영훈 교수 같은 분이 뭐를 주장하냐면은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잘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요거 위키피디아 가면 요거 내가 위키피디아 있는 거 그대로 따온 거예요. 식민지 근대화론. 그죠? 이거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식민지 근대화론이 뭐예요? 일제시대 때, 그죠? 우리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함으로써, 그죠?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이 안병직 교수와 이용훈 교수가 실제로 수량적 데이터를 총 정리를 해가지고 보니까 일제 식민지 시절에 그죠? 조선 시대보다 훨씬 여러 가지 지표로 경제적 지표, 인구 지표, 산업적 지표를 따졌을 때 그죠? 여러 지표를 봤을 때 일제 시대 때 우리가 매우 발전의 발전을 거듭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맞는 것 같아? 네, 데이터 한번 보여줄까? 일제시대 때 학교를 누가 지어줬죠? 초등학교. 누가 졌지? 볼까요? 여러분이 일제시대 때 초등교육, 그죠? 초등교육을 대중화시켰어요. 맞아요? 어쨌든 간에 철도를 놨고, 그죠? 철도 통신, 여기 뭐 이렇게, 그죠? 또 뭘 만들었어요? 신장로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통체제가 완성이 되고 통신체제가 완성이 되고 근대 교육이 시작한 곳이 언제야? 일제시대야. 맞죠? 자, 보면은 국민 1인당 국민총생상 우리가 세계적 20단위까지 어때요? 상위 1000에서 2000까지 증가했어요. 거의 2배 이상이 증가했죠. 이거는 전쟁이니까 그때는 뭐 모든 나라가 다 힘들었던 것 놔두고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그죠? 30년 동안, 그죠? 자, 인구 증가, 1500에서 여기까지 싹 증가했고, 산업 구조도 농업이 점점 줄어들고, 산업 구조가 근대화되고 있죠. 그지? 이 데이터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저는 경제학과라서 벌써 좀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강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논리에 맹점은 있어요? 저는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그 어떤 수량적으로 발전했다고 해서 그게 일제시대 자체가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정권 강탈이 어떤 미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닌 만큼의 그 어떤 그 기간 중에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발전이 있었다는 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발전이 있다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의 발전, 그러니까 전체적인 발전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사회 경제적 발전은 분명히 이루어졌다. 예. 그죠? 교육, 문화, 그죠? 경제 등등, 그죠? 다 이루어졌다.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삶이 좀 행복해졌을까? 자, 예를 들면은 하나씩 봅시다. 그 인구 증가가 1500에서 2500으로 넘어갔죠?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야 돼. 아프리카하고 비교해볼까? 다른 나라, 아시아하고 비교해볼까? 어떤 나라도 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일본이
일본이 점령하지 않은 지역도, 그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이 점령하지 않은 지역, 식민지가 아니었던 지역이 어디가? 태국. 그죠? 태국도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죠? 그죠? 자, 1인당 국민가 그때는 세계 경제가 호황이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다 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같이 증가. 일제가, 물론 이제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깨부술 논리적 데이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제가 점령하지 않은 지역, 그죠?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 그죠? 그거를 이제 항상 머릿속에 다 두고. 자, 저는 이제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잘 이거 갖다부터 얘기 안 하겠어요. 과학만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도 만들고 철도도 만들고 전화도 만들어줬어. 그러면 우리나라 과학도 발달해서 해야겠지. 그죠? 그러면은 제가 계승해 보자고요. 해방이 딱 됐어. 우리나라 총 20대, 그죠? 공과대, 이과대, 의과대까지 포함해서 20대만 합시다. 이과대와 공과대, 농과대, 그죠? 그 출신, 그러니까 20대를 졸업하고, 그죠?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의 총 숫자를 한번 산정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해했습니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몇 명? 지금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서 1년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년에, 그죠? 우리가 최소한 한 50명 정도의 박사학위가 배출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일제시대 때 총 박사학위 소지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개싱! 30명. 여기는 몇 명? 100명. 20명. 50명. 그죠? 다들 짜게 이제 보고 있죠. 실제로 매우 처참합니다. 매우 처참합니다. 이거 처참하냐면요. 이것도 한국에서 나온 박사학위가 아니라 집안에 이제 지주 아들 같은 경우에 미국에 유학 가고 프랑스에 유학 가가지고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까지 포함한 숫자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몇 명이냐면은 12명입니다. 12명. 자, 일본이 우리나라 과학 수준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노력을 안 했죠? 일본이 초등학교를 만든 이유는 뭐예요? 잘 벗겨먹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죠? 교육을 시켜야지 노동생산성이 증가를 하니까. 그죠? 자, 여기 보면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12명밖에 안 돼요. 20대. 그죠? 자, 학사학위 전체 소지자 몇 명? 300명밖에 안 돼요. 지금 생명과학대학이 1년에 350명을 뽑거든요. 그죠? 한 대학의, 단과대학이, 그죠? 단과대학에서 뽑는 수가 350명인데,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죠? 학사학위 소지자 300명. 이 사람들 다 교수가 됐겠죠. 자기가 원하면. 그죠? 박사학위 소지자 12명. 게다가, 광복 후에 또 뭐가 일어나죠? 6.25 전쟁이 꽝꽝꽝 일어나죠. 그죠? 여기에서 반은 또 어디로 갔겠어요? 북으로 올라갔겠죠.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박사학위 소지자가 6명이야. 전국에.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공대도 필요하고, 농과대학도 필요하고, 그죠? 우리가 이과대학도 필요해요. 대학이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요? 못 만들어지죠? 맞아요? 저기 학사학위 소지자 몇 명? 150명에서 시작하는 거야. 150명에서. 그죠? 그때 당시 학사학위 소지자만 되면은 자기가 원하면은 대학교 교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나마 이 박사학위 소지자와,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 아주 유명한 이제 과학자 하나가 북한에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비닐 봉지 있죠? 비닐을 개발한 사람이 한국인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 우리나라 과학사에 잘 등장하지 않는데, 내 이름을 가는데 그 사람이 이제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비닐을 개발했어요. 그죠? 하여간.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매우 처참한 수준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 당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NP 얼마? 80불. 지금 어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보다 못한 순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누가 그랬죠? 우리나라 민주주의, 쓰레기 더미에서 민주주의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바라는 게 더 쉽다고.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게. 누군가, 영국의 무슨 철학자인지 뭔가 정치인이 그랬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수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과학의 발전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뒷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어요.